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밤사이 미 증시에서도 비가 내렸고요. 이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 나란히 흐린 날씨로 출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먹구름이 걷히는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요, 종목별로 날씨가 엇갈리고 있고요.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구의 날을 맞아서 온실가스 감축, 탈플라스틱 선도국과 미세먼지 없는 하늘 등이 포함된 기후환경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오늘 그린케미칼, 세린비엔지, 진영과 삼육물산 등의 탈플라스틱 그리고 탈탄소 관련주들 다수의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요. 시멘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 프리마켓에서부터 맑은 날씨 보였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동일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방산과 퓨리오사 AI, 로봇까지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종목 네이버입니다. 이커머스 확장 등의 경쟁력 강화, AI 고도화 등의 행보에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T 아이즈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자문그룹에 토큰증권 관련 인사가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IT 아이즈의 경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따뜻함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이고요. 경영권 분쟁이 해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화엔진인데요. 올해 역대 최대 수주 규모 달성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전망이 투심을 자극 맑게 개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수출 막히자 반격 나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중국 특화 칩을 개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정보기술 전문 매체 WCCF테크는 21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을 100% 중국 대상으로 만들어 공급망 불확실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AI 칩인 H20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 측은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가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엔비디아의 중국에 대한 매출은 추정 수치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중국은 현재 엔비디아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수출 통제 이후 중국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인력을 급히 파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중국 특화 칩 생산 결정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인천지점의 원상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첫 출연이신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시장 점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미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오늘 시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시장 조정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컸었죠.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이 2% 이상 하락을 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 시장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크셨을 텐데 다행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두려움을 주도주들이 버텨주는 그 힘으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 이제 트럼프의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불거진 이후 3월 달부터 계속 주저앉을 때 그 주도주들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 방산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거나 혹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나 하면서 시장의 어떤 키를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간밤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그 원인으로 하나로 추정이 됐었던 부분이 이제 달러 약세에 따른 엔캐리 청산 우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만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관측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미 한국 시장에서는 8달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채권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외국인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만성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즉 매도가 많이 나올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를 좀 시장에서 충분히 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코스피 장중에 2,480선까지 좀 터치를 했다가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의 경우 지금 약 보합 수준에서 완전히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전장 분위기 간략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고요. 사장님께서는 어디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데일리 아스닥 준비해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업종은요. 조선입니다. 미국의 해군력 강화, 대중국 견제 움직임 등으로 수혜가 기대됐던 조선주인데요. 미 정부의 항만 입항료가 기존 계획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어제 시장에서는 조선주들 약간의 약세 띄었습니다. 차장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4월 1일에서 20일 수출 동향에서 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좋았고 또 이번 주에 미 빅테크뿐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관련 소식으로는요,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그리고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어제 이제 조선주들 네. 약세에 띄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엔진, HD한국, 조선해양, HD현대, 미포까지 3%대 상승세 그리고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조선 업종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공격적으로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기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혹은 일본 같이 미국의 우방임에도 이제 조선 산업을 용이하는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어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오늘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어제 나왔었던 USTR에서 나온 이제 해운 조선업 관련 제재안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어제 나오자마자 그래가지고 시장이 조금 조정을 줬는데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중국에 있는 조선주들 다 때려잡기를 기대를 했는데 실상은 해운사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를 좀 회피할 수 있는 볼륨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 시장이 기대를 했었던 계획안에 비해서 중국 선주 또는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외국 선주에게 물리는 입항료 부과 이 규모가 좀 작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톤수당 최대 $1,000까지 기항을 할 때마다 입항료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봤으나 실제 발표된 것은 항차 기준
순 톤수당 5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뒤에 맥스 140달러까지 상승하고 이거를 연 최대 5번까지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좀 어떻게 보면 완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요금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좀 달아줬던 게 이제 4,000 TEU 이하 컨테이너선 등 소형 선박이라든지 혹은 미국, 한국까지의 항해 거리 자체가 뭐 2,000해리 미만으로 운영하는 그런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요금을 유예를 하거나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좀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선대 자체를 좀 운영하는 전략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이번 조치에 대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구멍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싹 다 물려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 그대로 뭐 미국 내 물가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금도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결국엔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볼륨을 좀 마련해 놓은 것 같은데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차별의 본질 자체는 그대로인 것 같고 결국에는 미국 조선업을 부활을 시켜서 미국산 선박의 수요를 촉진시키겠다라는 이런 큰 틀 자체는 어제 나온 내용을 봐서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생긴 제재안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배로 미주 노선 영업을 계속하려면은 한번 항차에서 할 때마다 1년 용선료의 거의 10% 내외의 비용 자체를 지불을 해야 되고 1년에 최대 5번의 이제 신조선까지 10% 안팎의 비용 자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비용이 새로 중국산 선박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그 선박을 새롭게 이제 도입을 하거나 혹은 중고선을 새롭게 사거나 할 때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을 사려 할까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조선소 혹은 일본 조선소에는 큰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시장에 이렇게 다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하루 만에 어제 조정을 되돌리고 있는 조선주들이고요. 결국에는 이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라는 맥락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주 안에서의 저희가 기회를 찾아본다면요, 차장님. 어떤 종목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조선주들은 뭐 개인적으로 HD, 앞에 HD자 들어가는 종목들 네, 다 네. 좋습니다. 다 좋고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LNG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2047년도까지 즉 향후에 올해부터 22년 뒤후에는 미국의 연간 LNG 수출량의 한 15% 정도를 미국에서 만드는 선박으로 수출을 하도록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캐파 증설 규모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계획을 감안을 해보면은 22년 뒤, 지금부터 22년 뒤에는 미국을 드나드는 LNG 운반선이 520척 이상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100척에 가까운 배를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메이드 인 USA 관련해가지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게 결국에는 하나오션이다라는 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방국인 한국 그리고 일본의 건조 역량과 노하우를 미국 본토에 계속 도입을 하려고 할 텐데 그 도입을 할 때 상당한 인센티브도 아마도 제공을 하겠죠. 이럴 때에 일단 미국 하나오션이 미국 현지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필두로 해서 그 뒤에 지금 HD 현대중공업 그룹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같이 쫓아 들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선제적으로 그 관련한 불확실성 자체를 어느 정도 제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회사가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혹시나 음봉을 주거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 안에서는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그룹주들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점검해 볼 텐데 이제 어제 수출 동향에서 반도체 수출 네. 실적 좋게 나왔고 또 이번 주에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네, 있습니다. 목요일, 예. 네, 반도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일단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주요 이제 빅테크들 그리고 빅테크들의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같은 이제 칩 메이커들이 큰 좀 하락이 있었죠. 뭐 4% 빠지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나름 하방 경직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하락폭이 4.5% 이상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빠져서 결국엔 심리적으로 주요 지지대라고 할 수가 있었던 100달러를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근데 그 엔비디아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 웰스파고에서 나온 보고서였는데 AI 빅테크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까지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축소하는 기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더 살펴보면은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었던 데이터 센터용 부지 임대 관련 논의를 지금 계속 자꾸 딜레이 시키는 사례가 파악이 되고 있다는 썰이었던 건데 그 이유가 관세 전쟁 이슈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에 필요한 여러 장비 가격 같은 것들이 급상승을 하는 등 기존 계획했던 투자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것 같아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잠깐 연기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 아마존 측에서는 캐펙스 확정에 대한 계획 자체는 변화가 되는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그 관련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심을 하면서 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큰 하락을 줬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를 좀 부추기면서 추가 하락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는 리트머스가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 24일 날 예정이 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다음 진짜 본 실적 발표가 이제 진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이거는 다음 달 28일 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한 달 먼저 미리 그거 관련된 동향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마도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단은 비교적 좀 선방을 하고 있는 편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렇다면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차장님. 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7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어느 정도 또 바닥을 형성해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서 다시 우리가 20만 원에 대한 트라이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 지금 하이닉스 이제 목요일 날 나올 실적 발표에 대해서 그게 1분기 올해 1, 2, 3월 달 장사한 실적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6.6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높게 업사이드를 주는 쪽에서 특히 외국계 뭐 시티증권 이런 데에서는 이제 7.3조까지도 보는 그런 하우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조대 업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여기게 될 것 같고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가 이렇게 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HBM 관련된 효과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HBM 관련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드 ASP 자체가 지금 HBM3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갈 때 12단 비중이 확 올라가면서 12단이 8단 대비해가지고 한 12% 정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이제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될 텐데, 물론 이제 반도체 투자 관련해가지고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아직 반도체에 대한 개별적인 미국에서 관세 관련된 내용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개별 품목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혹시나 반도체까지도 관세를 와장창 때려가지고 망가뜨리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관세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 내용을 보면은 본인들한테 조금 불리하거나 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순한 맛으로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미국에서 개별적으로 관세 부과 관련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HBM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여지를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이제 블랙엘 칩 관련해 대응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게 될 텐데 엔비디아 블랙엘 칩 같은 경우에 뭐 중국에다가 갖다 팔지도 못합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 소비가 되는 그런 이제 칩에 대해서 대응하는 HBM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같이 이제 조정을 계속 주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늘려나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 그리고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의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태양광이고요. 뭐 태양광 관련 소식으로 이제 미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렇죠. 우리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이죠. 네. 많이 긍정적일 겁니다. 어차피 미국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타이틀을 달고 라벨을 달고 들어오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뭐 받지도 않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남아로 이제 쿠션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하나큐셀이랑 미국 이제 퍼스트솔라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저거 메이드 인 동남아이긴 하지만 이거 중국산 태양광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싸게 들어온다. 거의 지금 원가 이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반덤핑 관세를 좀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다가 그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했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나왔는데 관세율을 최대 반덤핑 관세율을 맥스 271%, 그리고 반보조금 관세율을 최대 3,400%까지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게 이제 6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텐데, 그 확정이 되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70에서 80%를 점유하고 있는 동남아를 쿠션받고 들어온 중국 메이커 제품들의 향후의 신규 유입 자체는 거의 뭐 사실상 중단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관세율 결정에 앞서서 미국 태양광 모듈 사업자인 퍼스트솔라 그리고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관세 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유통되고 판매가 되는 태양광 가격 자체들, 그 태양광 모듈 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퍼스트솔라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태양광 모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딱 손에 안 볼 정도, 거의 그냥 똔똔 수준에서 BP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영업이 거의 없이 그렇게 지금 매출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이제 그 6월달 이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의 숫자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저가 물량 유입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던 제품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선다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조금 이런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좀 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온 국내 기업들의 좀 수혜가 기대가 그렇죠. 되는데요. 어떤 종목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게 하나큐셀이라는 이제 법인을 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미국 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듈 점유율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래서 그거 이제 그 모회사인 하나솔루션을 이제 메인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 현지 캐파를 확정을 하고 있는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트럼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거의 뭐 멸시하고 뭐 홀드하고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는 조금 보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미국 내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여타 다른 그런 전력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큰 수요를 적재적소에 빠른 시기에 바로바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NG라든지 석탄 화력 같은 이런 전통 이제 그런 화석연료 관련 에너지 발전으로만 그걸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을 하고자 하는 그 기간 자체가 워낙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맘만 먹으면은 빠르면은 반년에서 길어야 1년 반 안에 세팅이 다 완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민간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전기를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제 니즈는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올해까지 해가지고 미국 내 설비 캐파 확충을 완료를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국내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OCI 홀딩스와 하나솔루션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 아스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SK텔레콤에서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악성 코드를 심고 고객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를 탈취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SKT는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악성 코드를 삭제했으며 해당 장비를 격리 조치하고 시스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SKT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악성 코드로 인해 고객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SKT는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악성 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 또 전체 시스템을 전수조사했다. 지금까지 해당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SKT의 설명이다. SKT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유심 기변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하고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 강한다는 방침이다. SKT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해 관련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저희 챌린지 룰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요.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2주차 챌린지 중에 한 번을 제외 모두 성공으로 마무리한 저희 챌린지인데요. 총 4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종목 현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어제는 큰 움직임 없었는데요. 오늘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 1.54%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검 받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1%대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홀딩 의견 어제 유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지 저희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어제 공략해 주신 셀바스 AI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인공지능 변호사 합법화 공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거든요. 오늘 시장 안에서 다소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약포합 수준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핵심 제품인 ALD 장비, 북미 신규 고객 확보와 함께 글로벌 매출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마이너스 2%대의 약세에 뛰고 있지만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강보합 수준에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총 4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0.27%입니다. 일단은 플러스권입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아쉽습니다. 파트너님. 플러스권이긴 합니다만 저희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전 거래일 이 월요일이죠. 2.68% 장중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플러스 2.52% 상승 시작했지만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향후에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간에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었는데 이틀 연속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도 2월 14일입니다. 장중 15%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등대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중요 지지라인대를 형성을 하는데요. 등대 캔들의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가 부근에서 중요 지지라인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4,500원 라인대인데요. 이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을 보여줬던 흐름, 2025년도 2월과 3월 달에 확실히 저항 라인대를 저항 지지 라인대가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2025년도 3월 4일과 3월 11일 거기다가 3월 18일까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500원 라인대를 지켜주는 모습. 하지만 시장이 좀 더 무너지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3월 28일 날 이탈을 했고 중요한 건 장기 이동 평균선이 240일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탈환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24,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돼요. 또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등대 캔들 보이시죠? 이 등대 캔들을 동반을 했을 때 거래량이 한 5,50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의 80% 정도 되는 거래량, 한 4천만 주에 4,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조금은 아쉽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틀 연속 조금은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현재 지금 중요 지지 라인대인 38,000원 라인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38,000원 라인대 어느 구간이냐면 2025년도 4월 15일과 4월 17일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라인대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때 38,000원 라인대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죠.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린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한 이 종목이 37,000원대까지는 하방으로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보시면 앞서서 이 종목이 중요 저항 라인대가 37,400원, 37,500원 라인대였어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면 37,500원으로 가겠습니다. 37,500원 라인대 2025년도 2월 18일과 2월 19일 저항을 맞았던 자리고요. 3월 17일은 장중 12%까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지 못했던 라인대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4월 10일 날 마찬가지로 장중 5%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다가 다음 달
돌파를 했죠. 그렇게 37,400원, 37,500원 라인대에서는 중요 저항 라인대로 형성을 했고요. 이 중요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됩니다. 말씀을 드린 이력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37,4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현재 구간대인 38,000원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오늘 분봉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가를 확인하고 나서 정확하게 38,000원을 확인했죠. 38,000원을 터치하고 나서 저가를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대 안에서 반등이 나올 시에는 전 고점을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경신을 하는 그런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상향하는 시점에서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을 기대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셀바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1.13%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까지 반납을 한 상황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 AI 인공지능 AI 부분에 대해서 10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강력한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이 종목은 셀바스 AI는 유일하게 돈을 버는 의료 AI 관련주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 장세가 조금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상승 모멘텀 자체로는 강한 상승 추세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좀 더 길게 보여드리면 자, 과거 2023년도에 대시세를 만들어냈죠. 5,000원대에서 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6배 상승 이후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2023년도부터 현재 2025년도까지 약 2년하고 반 정도 되죠. 2년 반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 최근에 보시면 이 거래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매집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가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등락폭을 크게 키우는 상황이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충분히 정책 관련주로서 한 차례 더 강한 시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거래량이 관건입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0만 주에서 한 1,500만 주, 2025년도 2월 7일이죠. 장중에 17%대까지 급등했던 날에 80%에 대한 거래량만 동반된다 하더라도 전 고점까지 돌파도 가능해 보이는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전거래에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중 5%까지 상승 성공을 했고 3% 종가 마무리를 했죠. 근데 오늘 엔비디아 자체가 이제 5%까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의 동반 조정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보면 조금 더 큰 틀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져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해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024년도 9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이 상승 추세, 그리고 2025년도 3월 24일부터 이어져 왔던 이 하락 추세를 이어보면 삼각 수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등대 기법 중에서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수렴 이후에 전 거래일 돌파를 했고요. 오늘 이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 삼아서 조정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한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며 리뷰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챌린지 안에 4가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조정받고 있는 종목이 다수라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셔야겠고요. 파트너님, 오늘 좀 시장이 지지부진합니다. 뭐 시장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개별 종목에 대한 이런 포인트들 또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 여러 전략
전략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개장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전날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대응 전략, 이 종목을 지금 정리해야 될지 혹은 이 종목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상승한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도 종목별로 제가 한 종목씩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현재는 글로벌 증시의 큰 조정 이어서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강보합권대에서 약보합권대, 보합권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시장 자체는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참고해 보셔서 제가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개별 종목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다양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들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가지고 계신 개별 종목들, 1313 챌린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보다 자세하게 좀 피드백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화성 밸브와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일단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미국 정책 관련 수혜주랑 좀 더 엮여 있는 종목 그리고 국내에서 좀 더 시장에 대해서 가장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화성 밸브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화성 밸브의 경우에는 4월 24일이죠. 이제 한국과 미국 2대2 통상 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논의될 몇 가지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에서 논의될 부분들은 거의 어느 정도든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국에 요구했던 게 조선업의 협력을 요구를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LNG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강한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은 미국과 그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협상이 제대로 된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애가 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가장 먼저 이 화성 밸브의 경우에는 밸브 국내 1위 밸브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알래스카의 LNG 가스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이 북부에서 남부까지의 1,300km의 가스 밸브를 완성을 해서 이 LNG 천연가스를 운반한 다음에 아시아 주요국에 수출을 하는 게 가장 큰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 밸브 관련주들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특히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등의 몇 가지 동맹국 위주로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내 1위 밸브 기업인 화성 밸브가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이 천연가스 공급을 협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이제 화성 밸브, 국내 밸브 1위 기업인 화성 밸브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이 화성 밸브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과거에부터 좀 길게 보면 끼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2024년도 6월 달이죠. 상한가 2025년 6월 3일 날 상한가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 거의 점상 수준의 상한가로 마무리했고 그 다음 날에도 장중 28%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가 대비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기준 봉타 등대 캔들이 완성이 됐죠. 2024년도 6월 달입니다. 이 등대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면 자, 이 종목 자체가 아무리 눌린다 하더라도 이 등대 캔들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점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상승 흐름까지 1차 상승 추세 그리고 최근에 2차 상승 추세까지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5년도 3월 24일 날 고가 체크하고요. 그리고 고가와 고가를 잇는 이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자, 좀 더 길게 보시면 2025년도 2024년도부터 이어져왔던 이 상승 추세, 그리고 2025년도 3월 달부터 이어져왔던 이 하락 추세와 삼각 수렴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장중에 이 수렴의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게 아직 장중이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전 거래일에 300%가 넘어가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하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4월 24일 날 상승 모멘텀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조금 더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준에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천억대 종목들은 잘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을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벼운 만큼 좀 더 빠른 대응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빠른 대응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1,600원 전 고점 부근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9,25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조선업을 부활시키자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1, 2위에 두 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근데 여기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계속된 견제, 여기다가 조선업은 좀 더 견제가 더 심해요. 중국산 선박과 이 선박에 대한 운행 수수료를 조금 더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더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조선업 기주 종목들이 받아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조성 종목 중 이번에 조선업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가량 올라갈 건데 그 수많은 조선업 종목 중에서 이 종목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큰 이익 증가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 조선 대표주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빠르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025년도 1월 22일부터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 고점 1차 고점을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이 고점 있는 이런 상승 흐름들, 이런 지금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간의 조정을 받아줬을 때 21만 원대까지는 눌렸다가 올라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됐으나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조정폭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상승 모멘텀은 상승 모멘텀대로, 실적은 실적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 기대해보면서 좀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5만 3,500원, 손절가는 20만 7,5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화성 밸브,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의 이익 증가폭이 클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이번 주 2가지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13 챌린지 이데일리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